네, 저는 이제 여러분 마이크를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주식농부 박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연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염성한 이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죠.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대단한데 아직 자리가 많이 안 찬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염성한 이사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주변이 좀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들 보니까 저도 이제 증권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좀 이렇게 다르게 차별성을 가지고 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이제 춥고 또 여러 가지 경기나 여러 상황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아마 좀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어떤 계기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저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못 자는 이유는 국회에서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가지고 지금 금투세와 대주주 요건 한도 완화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회에서 이제 개미가 먼저다, 장투 제한, 개미 눈물법, 이 금투세는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자장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없어지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미래 준비가 안 돼 있는 중서민 8, 90%는 정말 삶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를 권하고 이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의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환경이 나아지고 그러면 우리 삶도 같이 나아지면서 우리 국민이 가게도 기업도 국가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돼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외국인들에게 일부 소수 지배주들에게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투세를 유예하고 현 정부에서 대주조건 한도도 100억으로 하고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한 태도,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6년 동안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내 자신을 믿고 우리 기업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미래를 믿고 내가 투자를 해줘서 지금은 100개 이상의 기업에 내가 주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40살 이전까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 이후에 자립을 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제가 2010년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치투자대 강연에서 코엑스에서 1,300명 이상을 놓고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떤 오프라인 강의가 없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5, 60이 돼도
6, 70이라도 건강한데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정말 암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투자가 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해야지, 그냥 여기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어저께 뭐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이 나오고 자산운용 사장들이 나오고 오늘 또 증권업계에 있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다 얘기를 하지만은 경기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투자한 기업에 이게 집중을 해서 경기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상은 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식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주변이 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산만해지는데 잘 들리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투자자도 사업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4년 동안 공장 생활을 했고 1년 동안 신문 파리를 했고, 그러면서 3년 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세상을 누가 이끌어 나가는지 알고서 늦게 시작을 하고 나서 우리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 기업이다. 그래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주면서 이제 오늘의 100여 개 기업의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투자 철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제가 책도 6권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투자 철학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책 여러분들 다 대부분 한두 권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읽어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목만 봐도 다 답이 나와 있거든.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면 성공한다.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돈 일하게 하라. 투자자의 시선.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책을 썼고,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는 주식회사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질 않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회사 약속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한 문제점,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문제, 우리 증권시장 포함해가지고 우리 언론, 우리 증권시장의 플레이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식 수준에서 제가 기록을 해놓고 책을 다시 안 쓰려고 했는데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좀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이렇게 투자를 했다. 투자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내 투자 10계명에 의해서 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책을 썼고, 이 주식 투자 10계명을 보면은 제 책 대부분 다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1계명부터 보면은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부안해도 하지 말라.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 투자 대상은 기업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주식 투자는 농사다.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이런 어떤 10가지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훑어보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좀 강의를 빨리 끝내고
Q&A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고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가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그 자금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게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그 테크 기업의 빅테크 기업의 CEO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경영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영진을 믿고 자금을 투하해 준 투자자들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전기가 만약 없다고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기를 예로 들어 보면은 전기는 마이클 패러다이의 그 전자 유도기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이 만들어지고 테슬라나 그 에디슨의 지단한 노력으로 우리가 산업화됐지 않습니까? 이 산업화되기 전까지 이 뭡니까? 이 펀드가 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를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도 사업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를 수 있거든요. 투자자가 단순히 돈 버는 행위만 이렇게 돈 버는 행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길게 이렇게 투자를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누구인가? 투자자도 경영자, 사업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는 동행할 기업을 찾아서 시간에 투자하고 또 그 기업은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증권 시장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이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 시장,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8, 90% 이상이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뭐 국회의원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이 증권 시장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유의 장이고, 또 이 주식 시장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을 조달을 해서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삶을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자금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우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급의 관점으로 주식은 사고 팔아야 돈을 번다, 이런 생각들이 내리에 깔려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농부제 투자 10개명을 만들었는데 잠깐 한번 어떤 관점으로 제가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2010년도에 제가 코엑스에서 강연할 때는 제 투자 포트가 20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흘렀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108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기업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했는지, 왜 늘어난 이유는 뭐 자산도 늘었지만은 이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너무나 투자할 기업이 넘쳐나요. 지금 돈이 없지. 그래서 제가 뭐 자유화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서 생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여행사,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참조 여행이 있고 노랑풍선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회사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여행의
10% 지분까지 이제 대주주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서 없습니다만은 이 여행사 투자할 때도 하나하나 모두 투어는 오프라인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 좋은 여행은 온라인 여행을 했거든요. 온라인 시대에 이 온라인 여행사는 여러 가지로 그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 좋은 서비스나 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이런 회사들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뭐 다니며 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지금 이제 아주 그 회사가 잘 이렇게 튼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투어는 거의 경영권이 다른 분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 바라봤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지 않습니까?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밥 먹으러 가고 이러면은 뭐 밥 먹는 것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보는 어떤 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사업에 1등 가는 기업이 과연 어디냐? 과거에는 그 인테리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세업체였는데 제가 저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그 2대 주주로 있습니다만은 1등 기업과 2, 3, 4위 기업과는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를 잇고 인테리어 업체인 그 국보 디자인을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대에 숨은 일꾼 해서 뭐 쿠팡이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이메프, 11번가, 티몬, 네이버 등 이런 회사들이 온라인 시대에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꾸준히 앉아서 돈 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세방이라는 기업 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은 창고원과 물류 유통업 그다음에 뭐 이제 항만까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앉아서 돈 벌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그 세방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외에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카오의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자회사 쪼개가지고 주식 장사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만은 저도 10만 원대 투자를 해서 30만 원대 지금 이제 30만 원 밑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이전 기준에서 제가 그 한 5, 6년 전에 택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선릉역에서 방배동 집까지 오려고 그랬는데 택시를 못 잡았어요. 근데 택시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다 빈 택시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예약 택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에 그 이대함을 알고 이제 투자를 해서 회사를 가보고 이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10만 원대 샀다가 30만 원대 팔았지만 이게 9만 원까지 9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외에도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요즘 이제 리오프닝이 돼서 카카오 카지노주들이 지금 주식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관광의 끝판왕은 또 그 카지노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건강 그리고 그 뭐 이게 레저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자전거도 투자를 했었고 또 뭐 유럽에 가면은 또 부탄가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집에 가면 아마 부탄가스 없는 집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투자자의 눈으로 아니면은 그 사업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적어도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찾고 이러면은 진짜 평생 평화로운 어떤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가 부안해동하지 마라. 이거 말은 아는데 이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남이 돈 벌었다고 그러면 다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굉장히 이
고독해야 됩니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되지. 남들이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이게 팔 수 있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성공 원칙은, 제가 기업을 바라볼 때 저는 많은 걸 보질 않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바라보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야 됩니다. 이 기업들 바라보고 이러면은 복잡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는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불투명한데 경영자의 자질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영자의 어떤 덕목, 자질을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뭐 1, 2년 안에 알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적게 사놓고 3, 4년, 4, 5년 정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오너의 어떤 성격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급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경영자, 뭐 좋은 경영자의 덕목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기업 경영인이 열려 있느냐, 이청덕심이라고 해서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거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영자의 어떤 자질이 있느냐,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느냐. 적어도 남의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3% 이상의 배당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또 이 세상이 변하니까 이 기업가 정신이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덕목이 이렇게 주어져야만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여기 너무 강의장이 크니까 계속 이게 몸이 업돼 가지고 제가 진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항공모함 같은 이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간다고 하면은 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돛담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모터보트도 있을 거고, 뭐 캐수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가지만은 이 항공모함 같은 기업에 승선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경제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뭐 환율, 물가, 금리, 유가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 이런 것들을 다 기업들이 극복을 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찾아서 이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뭐 실패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나의 머니 게임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증권회사 있고 또 자문사 있을 때 열심히 주식을 사고 팔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장에 몰입해서 항상 시장과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이렇게 타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보통 여러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사고 팔아도 저처럼 큰 부자는 못 되거든요. 먹고는 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머니 게임으로 인식해 가지고는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업의 어떤 성장에 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공합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싼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지금 저축하듯이 사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라. 제가 이게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하는 순간 이 투자한 기업의 생각 때문에 일들이 안 됩니다. 이 아는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거든요. 알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 외부 변수에 주가가 빠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렇게 사서 더 사가지고 이제 모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는데, 만약에 남의 얘기 듣고 뭐 정보 믿고 이렇게 샀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도 불안, 떨어져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증권시장에는 코스닥과 거래소에 2,400개 기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거나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의 대상이 뭐냐?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이거든요. 요즘 어저께 TV 보니까 비트코인 그 코인 투자 그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녀보면은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증권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걸 보면 다 대학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머니게임 형태로 이게 투자를 하는 거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저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뭐냐?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어떤 형태든 저는 이 정제된 주식회사로 그 대표되는 정제된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뭐 가게, 슈퍼마켓 아니면 김밥 장사를 하든 뭐다 하든 전부 다 기업의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제된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만이, 이 기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기도 하지만 고용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의 원천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와 관련한 것도 정부에서 야 이거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를 초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2% 부자 감세 매겨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아주 작아졌습니다. 클릭만 하면 국내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뭐 금투세 유예를 하고 100억까지 부자들이 좀 이렇게 자본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유인해도 투자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 거버넌스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울 때 정말 투자를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기업인들이 세상을 끌어가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애플이 세계 7위 국가인 브라질의 그 GDP하고 맞먹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도 38위인 콜롬비아 GDP하고 맞먹거든요. 세계 3위인 일본의 GDP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 세계하고 맞먹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기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재산을 불릴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근모와 이렇게 아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금융자본,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이런 쪽은 7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KB 국민은행을 우리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배당금의 40%를 외국인들이 가져갑니다.
우리 배당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하고 이러면은 삼성전자 누구의 기업입니까 얘기하면은 이재용 일가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일가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화, SK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창업가인 전문 경영인으로 이렇게 바라봐줘야만 시대가 바라봐줘야만이 우리가 한 단계 더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경영 3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사실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그래 우리 그림이 조선시대 왕조 시대의 그림에 빗대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문화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그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국가 수준이 지금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대부분도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견제하고 감시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 대부분 보면은 이 지배주주가 아니면 대주주가 독립적인 이사회에도 종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도 이렇게 독립이 돼 있는, 종속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구조는 빨리 좀 이렇게 탈피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 그림을 보면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주주는 결국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업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대부분 다 이 소액주주, 소수주주보다는 대주주 중심으로, 지배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취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에 있는 그 투자자 보호제도 8가지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주식 투자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방법에서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상장사 합병 비율이라든가 경영권 지분 인수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부재라든가 자회사 물적 분할 동시상향 상장 허용이라든가 자진 상패에 의한 공개 매수 시 임의로 결정되는 매수 가격이라든가 뭐 자사주 마법,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사주가 지배주주에게 이렇게 종속이 되는 그런 마법이 통하는 나라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업무가 부정이 되고 있고, 그 엄격한 요건의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증거 개시 제도의 그 부재로 인한 주주 권리의 침해, 입증 불가로 승소가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복잡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걸 고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민주화 운동.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만들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정말 가게나 국가는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업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MZ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못 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그 자산운용 사장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아니면은 기자들,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의 그 어떤 불공정한, 불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주 자본주의, 주주 민주주의, 주주 평등주의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그게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 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성공 요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주에게 필요한 덕목은 이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의사라는 생각, 투자한 기업이 내의사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 기업을 어려울 때 투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의사라는 생각을 가져야 기업을 정확하게 알지, 그냥 내가 잠깐 투자하고 올라가면 팔고 나와서 뭐가 먹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이게 주식 투자를 해놓고 주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해놓고 그 기업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도 지금 이제 투자한 기업이 많지만은 10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도 못 가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가면은 뭐 사장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뭐 CFO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그런 사람들 잘 안 만나거든요. 차라리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재화 서비스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사용을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업체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는 이제 농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투자할 기업이 생겼으면은 정말 이렇게 관심과 사랑, 열정 이렇게 쏟다 보면은 어느새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 이제 존니 대표가 요즘 이제 활동을 안 하시는데 주식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번 사업을 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3, 4년 기업을 보고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기업을 이렇게 2, 3년, 3, 4년 관찰하다 보면 기업의 성장 주기가 보이거든요. 그때 좀 이렇게 시드머니를 좀 늘려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런 관점으로 제가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 최근에 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영업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완화가 되고 있어요. 원가도 떨어지고 물류비도 떨어지고 지금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상속도 끝났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국타이어 같은 거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염승환 이사도 포스코홀딩스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도 이게 우리의 그 산업재 철강을 이렇게 제공하는 소재업체였는데 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그 소재업체 그 리튬 포함해 가지고 소재업체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30만 원대까지 거의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한양에 그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업종 내에서 1등 가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는 그 자금이 좀 적고 이럴 때는 중소형 우량주 주식으로 투자를 했지만은 지금 포트도 많이 지금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권 시장이 2019년만 해도 우리 투자 인구가 한 5, 600만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1,300~400만이 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느냐.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에 투자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넥나자라는 이 폐암 그 3세대 그 암
치료약을 이렇게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성 면에도 좋고. 이런 기업은 얀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노열티 수출이 되고 이러면은 1년에 6, 7천억 이상씩 이렇게 노열티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만약에 그 벤처기업이나 뭐 코스닥 바이오기업에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주가 크게 반영이 됐을 텐데 우리는 제약이나 이런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 매년 유무상증자를 통해서 배당도 주고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거의 한 20% 이상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CJ제일제당 저도 이거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옛날에 내수 기업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제일제당 그 조미료를 이렇게 파는 그 부분인데 지금 3%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바이오와 그다음에 그 이 HMA라고 해서 가정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비비고만두라든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1조 이상 이렇게 팔리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 바엔 차라리 뭐 CJ제일당이나 농심이나 오리온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류 문화가 세계에 급속히 퍼져가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이게 훌륭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그 요즘 뭐 BTS 포함해가지고 세계를 다 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외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이런 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그 성장성이 저는 크다라고 판단해서 CJ제당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주식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권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KTNG 이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그 담배 인삼공사 최근에 그 사모펀드에서 인삼과 담배를 이렇게 기업 분할하라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싸거든요. 배당주라도 좋고. 근데 일반인들 투자하기에는 별로 재미없는 주식인데 이런 재미없는 주식이 그래도 꼬박꼬박 돈 벌고 이러면은 5% 이상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 그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NH투자증권 저도 뭐 증권업종에 많이 투자돼 있고 이런 기업에 투자를 이 업계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회사를 돈을 많이 벌 텐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한 20, 30% 정도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 배당 성향이 좋으니까 근데 저도 투자하라고는 권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이제 그 미투온이라는 회사 소셜 카지노 업체인데 그 이익의 40%를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중에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중간 배당까지 거의 한 주당 1,200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1년에 한 300억 이상씩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뭐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은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 일반 캐주얼 게임까지도 런칭을 하고 이러니까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제 KCC 여러분 뭐 이렇게 건축 자재를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내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소재 업체를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 세계 시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화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크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이제 삼성물산
주주 제한도 제가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회사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가더라고요. 안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 외국인 기업들, 제가 얘기했던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팔 때 우리 국민들이 빨리 사줘야 되거든요.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다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삼성물산, 지주회사들이 대부분 다 전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물산이 올라가면은 아마 우리 증권시장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삼성물산에 그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삼성생명 지분 이런 지분의 그 시가총액만 해도 60억조가 넘거든요. 근데 이 회사 아마 그 시가총액이 20조 좀 넘을 겁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외에도 이제 요즘 뭐 건설 경기가 어려운데 동원개발이라는 회사 비단 하나 없고 부울경 쪽에 많은 그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싸요. 부산의 그 센텀시티, 저 부산 북항 이런 쪽에 그 4, 5천 평씩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 평가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이제 투자가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우영우라는 이제 이렇게 KT 스카이라이프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기업이 완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못 가더라고. 왜 못 가냐? 외국인 지분이 45%였습니다. 근데 지금 21%까지 줄었거든요. 계속해서 외국인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죠. 어느 순간 지금 금리도 이제 미국 금리도 거의 이제 올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1,400원 이상에서 1,300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1,200원대로 지금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외국인들도 이제 더 이상 팔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유 자금이 되면은 이런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으면은 투자해 놓고 ENA에 그 볼만한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TV 보면서 이 기업을 응원하며 살면은 괜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가스터빈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가 지금 19,000원대 투자해가지고 지금 17,000원대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회사도 가서 보고 이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이렇게 길게 투자를 해야지 짧은 기간에 바라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원자력 이런 부분은 없앨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소형 원자로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런 기업은 크게 한번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투자는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는 농사다. 제가 2008년도에 이 글을 기고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면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보이면 근데 잘 안 보이네.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보다도 그때 상황이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업을 믿고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투자를 해놨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극복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처럼 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한번 이거 인터넷 보면은 여러분 캡처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하고 내가
8년도에 써놨는데 너무나 유사합니다.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자립을 하면서 제가 스마트 인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그 투자 철학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매사의 겸양의 정신으로 파트너를 존중하며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으로 공생공영하는 길을 찾고 영속적 기업의 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노력한 대가만큼의 기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성공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다행히 정말 우리 증권시장엔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기업의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내면은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덕유산 산골 마을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촌놈이 정말 올라와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는 40살 이후부터 제가 자립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한 기업과 이 동행하고 이렇게 소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투자하고 나면은 뭐 기업의 뭐 신제품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 항상 가서 응원해주고 뭐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을 열고 이러면은 가서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공사 현장엔 또 스스로 가서 찾아보고 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할 때 저를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IS 동스라는 회사. 가치 투자의 대가 주신농부 박영웅님이 선택한 W 아파트. 이런 형태로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이 길에 W 아파트 보이지 않습니까? 69층짜리. 그 13억 8천에 분양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4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투자하면서 주주로서 기업을 도와주는 행위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나 이런 쪽에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동시에 해서 문제인데 전자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3월 달 마지막 금요일 되면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개 이상이 동시에 하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뭔가 이렇게 평소에 투자하면서 얘기를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정식적으로 회사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이상 기업에 제가 주주 서한을 보내고 주주 제안을 하면서 함께 해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나를 정말 동업자, 동반자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 연수 갈 때 이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 강의를 하면 이 감사패도 받고 감사패 내용 같은 거 읽어보면은 당신이 투자를 해줘서 우리 이게 컸다, 고맙다, 계속 지켜봐주고 투자해달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1, 2년, 2, 3년 투자해가지고 이런 얘기 못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3, 4년, 4, 5년 평생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찾다 보면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여러분 지금 아니면 조급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도하고 2021년 보면은 한 기업 빼고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또 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의 그 선택의 폭이나 깊이가 더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관점을 바라보거든요. 이 기업이 실적의 지속성이 기업이라는 게 고잉 컨선이지 않습니까? 계속적 기업. 지속성이
있지 않으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투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돈이지만 투자하고 나면은 기업에게 이 자금을 대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의 어떤 지속성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율, 뭐 배당이 됐든 자사주 됐든 우리를 좀 이렇게 투자자들이, 기업주들이 동업자, 동반자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경영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어떤 그 재무구조, 건전성 이런 걸 봐서 기업의 어떤 뭐 유보율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가치나 이런 부분들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렵더라도 그런 기업들은 3, 4% 이상의 그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재미없지만 그 배당 주는 기업들이 정말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식 투자는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우리 삶의 터전에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지, 우리가 무관심해 버리면은 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가일사 운동가 그 밥상머리 경제 교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돈을 버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그 주식 투자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집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빠도 엄마도 뭐 누구도 이렇게 주식하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바른 눈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걸 이런 세상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아들의 생각, 딸의 생각,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중지가 모아지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야 이런 기업에 우리 한번 대주주가 한번 돼보자, 한번 믿고 응원해주자, 이런 기업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 1,000억짜리라고 그러면은 이런 기업의 대주주가 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노후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업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 존경하지 않습니까? 매년 5월 달만 되면은 버커스 해스웨이 주주총회가 축제같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에 보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가와 위대한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주식농부의 바람으로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가 배당 정책 개선, 상속 증여세 개편, 금융범죄 처벌 강화, 투자경제 교육 의무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자본시장이 정말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 거버넌스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상법 382조 3항에 보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이게 잘못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회사의 충실을 회사와 주주에 충실하게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우리도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 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적지 않습니까? 왜 배당이 적냐면은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 보면은 3.5% 지분 가지고 이 순환 출자를 통해서 대주주들은 58%의 그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대만, 일본들도 60% 이상씩 이렇게 다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20%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좀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15.4%에서 9%로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성향이 17%에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도에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 순자산 가치가 0.23배짜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나
아니면은 이 공정 가치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공정 정의 상식에 맞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본시장을 해하고 주주가치를 해야 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의 살아가는 규범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애들에게 투자 경제 교육을 좀 의무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제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이 금융경제 교육이라기보다도 투자 경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 의무 교육화 시켜야 된다.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빨리 끝내고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좀 허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저희가 좀 사전에 혹시 대표님께 네. 궁금한 게 있는지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요. 가장 좀 많았던 질문이, 사실 대표님이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이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는 어떤 분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그 예. 질문 대표로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아쉽습니다만, 예. 제가 그 질문을 2개 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가장 존경할 만한 투자자가 누구냐, 또 하나는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잘못된 투자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2가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투자를 해오면서 저는 내가 투자한 기업은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다 가치가 있지만은 제가 어저께 아마 조광피역에 대해서 제가 17년 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5번을 가고 그렇게 대주주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도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우리 투자 문화가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퍼블릭 개념에서 이 공적 개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상장하면은 이 퍼블릭 개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장시켜 놓고 개인 회사로 이렇게 착각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기업을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가서 이 함께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함께하는 그 이해관계들하고 또 주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역할이다, 투자자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존경하는 투자자. 저는 제가 오늘 아마 여기 베트남에서 오신 호치민의 누이엔 박사 계십니까? 저 계시는군요. 베트남의 호치민의 누이엔 박사님이 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지금 절판이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 책을 읽고 단순히 주식 투자는 사고팔고에서 돈 버는 행위 이상을 넘어서 우리 삶의 터전에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이다, 넓고 큰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베트남에 그런 문화를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주식 농부의 어떤 투자 철학, 농심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주식 농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울 때 지금과 같은 데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채권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좋아진다고 이러면은 이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 좋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기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기업을 믿고 기업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투자는 기업에 집중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을 얘기를 하고 또 유럽의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
방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저의 어떤 그 농심 투자 철학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등감이